2025년 초 서울 어느 사무실 직원 160명짜리 작은 회사의 대표가 사내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메타의 인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거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1조 2천억 원입니다. 직원이 160명이니까 한 사람당 약 75억 원.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보통 20억 원 안팎이니 직원 한 명이 강남 아파트 서너 채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이 회사는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절 이후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그 돈을 내밀었던 메타는 지금 약 42조 원 규모의 소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왜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왜 거절이 신의 한 수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통신비, 여러분이 쓰는 AI 서비스 요금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5년 초 메타는 극비리에 한국의 작은 반도체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메타가 누굽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거느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입니다. 작년 한 해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돈이 무려 65조 원입니다. 여러분, 6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 메타가 한국의 직원 160명짜리 회사에 8억 달러를 내밀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메타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지금 그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한 장 가격이 수천만 원. 전력은 장당 최대 1000와트. 수만 장을 사서 돌리려면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려면 엔비디아 대신 쓸 칩이 필요합니다. 메타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를 통째로 사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거절했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사내 공지 한 줄로 8억 달러를 돌려보냈습니다.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투자자들도 놀랐습니다. 업계 전체가 놀랐습니다. 이 회사, 퓨리오사 AI입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거절이 가능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각종 AI 서비스들, 이것들은 전부 반도체 칩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 칩을 GPU라고 부릅니다. GPU는 원래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였는데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특성이 AI 학습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AI 표준 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GPU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챗 GPT를 포함한 주요 AI 모델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전부 한 회사에서만 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물값을 올리면 모든 사람이 그 가격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AI 세계가 딱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한 장 가격은 수천만 원대. 전력 소비는 장당 최대 1000와트. 데이터 센터에 수만 장을 돌리면 전기 요금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 TPU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아마존이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개발한 것도 다 이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칩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AI를 학습시키는 것. 하나는 이미 학습된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 학습은 엄청난 전력과 연산이 필요하지만 사용은 다릅니다. 적은 전력으로 빠르게 답을 내놓으면 됩니다. 이 사용 단계, 즉 추론 단계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노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왜 이 틈을 2017년부터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문을 연 건 2017년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AI가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챗 GPT는 2022년에 나왔으니 무려 5년 전입니다. 그때 이 회사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뇌처럼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8년을 파고든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2세대 칩 레니게이드입니다. 이 칩이 무엇이 다릅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AI 추론 작업을 할 때
엔비디아 L40S 대비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 칩이 전기 10,000원어치를 써서 할 일을 레니게이드는 5,000원어치로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칩을 수만 장 돌리면 그 차이가 연간 수백억 원, 수천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칩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엔비디아 칩도 HBM을 쓰지만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신 세대를 자사 칩에 올린 겁니다. 제조는 TSMC 5나노 공정으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 파운드리에서 최첨단 공정으로 만든 칩입니다. 그런데 칩을 만드는 것과 팔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칩이 실제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의 X4-1 4.0 모델 테스트를 통과했고 슈퍼마이크로와 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대기업 거대 언어 모델에서 전력 효율이 기존 GPU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검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메타가 이 작은 회사에 8억 달러를 제시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AI 칩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이 공개한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 흡연에 엔비디아 GPU가 아닌 구글 자체 AI 반도체 TPU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가격입니다. 저적입니다. 그리고 종속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는 GPU와 함께 쿠다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AI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생태계에 묶어왔습니다. 처음에 개발자들이 쿠다를 쓰기 시작한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쿠다 의존도가 쌓이면 엔비디아를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구조를 빅테크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타는 작년에 AI 데이터 센터에만 6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칩 구매 비용입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줄이려면 자체 칩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회사를 사는 것이 빠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메타에게 퓨리오사 AI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이미 실전 검증까지 마친 칩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1조 2천억 원은 그 가치에 대한 메타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퓨리오사 AI는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의 스타트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업 가치 8천억 원짜리 회사에 1조 2천억 원을 제시받으면 대부분 사인을 합니다. 투자자들도 원하고 직원들도 원하고 숫자상으로도 맞습니다. 메타 안에서 더 큰 자원을 쓸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준호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표면적 이유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중요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메타에 인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칩 기술은 메타의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만 쓰이게 됩니다. 외부 고객에게 팔 수 없습니다. 메타만의 부품이 되는 겁니다. 퓨리오사 AI의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메타의 울타리 안으로 갇힙니다. 반면 독립을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외 어떤 기업에도 이 칩을 팔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잠재 고객이 됩니다. 시장 규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가 지금처럼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면 그것을 돌리는 근간은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메타 한 곳에 팔리는 것과 전 세계에 팔리는 것의 차이를 이 회사는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거절 이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알면 이 선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절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은행이 300억 원 투자 의향서를 냈습니다. 기업 가치는 인수 제한 당시 8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거절 이후 오히려 더 좋아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의 힘입니다. 메타의 인수 제한을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강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회사는 팔려고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세계 최대 빅테크도 탐낼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키울 자신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26만 장. 국가적인 경사처럼 들립니다. AI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만 장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AI 인프라 전체가 엔비디아에 묶입니다. 그 칩들이 노후화되거나 교체될 때 또 엔비디아의 가격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이 AI를 쓰면 쓸수록 엔비디아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이게 바로 퓨리오사 AI의 독립이 단순한 기업 스토리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 회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엔비디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퓨리오사 AI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에 메타에 인수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회사의 기술은 메타 내부용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주권을 위한 카드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메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경쟁을 차단하는 독점 행위였다는 겁니다. 청구 규모가 약 42조 원입니다. 여러분, 42조 원입니다. 이 소송에서 메타가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의 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 퓨리오사 AI가 메타에 인수됐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에 휘말린 거대 기업의 일개 부서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투자도 축소되고 독자적인 행보도 불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 분리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2017년부터 8년을 묵묵히 기술을 쌓고 세계 최대 빅테크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생존을 택한 이 선택이 지금 한국 AI 반도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를 완제품으로 경쟁력 있게 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3나라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퓨리오사 AI가 있습니다. 직원 160명짜리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중국과 같은 반열에 한국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NPU 글로벌 시장은 2030년에 1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만 쓸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에 파는 시장은 아직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바로 이 시장을 느준하고 있습니다. IPO를 준비 중입니다.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메타가 1조 2천억 원을 제시했을 때 이 회사는 더 큰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메타 한 곳에 부품이 되는 것보다 NPU가 필요한 전 세계 모든 기업에 파는 것이 훨씬 크다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도미노를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퓨리오사 AI가 글로벌 AR 반도체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국내 AI 데이터 센터들이 엔비디아 GPU 대신 국산 NPU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합니다. 그 비용이 서비스 요금에 반영됩니다. 둘째, 국산 칩이 경쟁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이 깨지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비용이 매려갑니다. 기업들의 AI 도입 비용이 줄어들고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한국 AI 반도체 생태계가 커지면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산업도 함께 성장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늘어납니다. 반면 퓨리오사 AI가 실패하거나 해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AI 인프라는 엔비디아 26만 장에 종속됩니다. 그 칩들을 교체할 때마다 또 수십조 원이 미국으로 나갑니다. AI 서비스 비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도 이 판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NPU 산업 육성에 배정한 예산이 3,300억 원입니다. 치안과 국방 등 7대 공공 분야에 국산 NPU를 우선 도입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NPU 신제품을 상용화하겠다는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국가가 이 회사의 시험 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53세 사장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AI 고객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직원 대신 AI가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입하면 야간 대응도 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비용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 운영, 즉 칩 사용 비용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비싸니 그 비용이 고스란히 서비스 요금에 얹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포기했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산 NPU 기반 AI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으니 같은 작업을 절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었던 서비스가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 같은 중소기업도 AI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단지 한 사장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 이런 중소기업이 수십만 곳입니다. AI 도입 비용이 내려가면 한국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AI 서비스 요금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AI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 작은 회사 하나가 메타의 1조 2천억 원을 거절했을 때 지키려 한 가능성의 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퓨리오사 AI의 IPO 일정과 한국 AI 반도체 섹터 동향을 주시하십시오. 이 회사는 현재 IPO를 준비 중입니다. IPO가 진행되면 시장에서 이 기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과 고객 현황이 공개됩니다. 지금 당장 투자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AI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IPO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U 시장 전체가 2030년에 17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분야가 어떻게 커지는지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쓰고 있는 AI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또는 AI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지금 시장 가격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내 NPU 기반 AI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면 현재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7대 공공 분야에 국산 NPU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신제품 상용화 지원도 진행됩니다. 이 흐름이 민간 시장으로 내려오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비용 절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기술 주권의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단순히 AI 인프라 확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칩들이 노후화되고 교체될 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퓨리오사 AI가 그 대안입니다. 이 회사를 응원하는 것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한국의 AI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정부의 NPU 산업 육성 예산 3,300억 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산 반도체를 실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직원 160명의 한국 회사가 메타의 1조 2천억 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메타 한 곳에 부품이 되는 것보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거절 이후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넘었고 메타는 42조 원 규모의 소송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절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90%를 쥔 세계에서 전 세계 단 3나라, 미국과 중국과 한국만이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국의 자리에 퓨리오사 AI가 있습니다. 2030년 170조 원 시장을 앞에 두고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NPU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한국 AI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남 아파트 살 여력이 있는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서비스 비용, 중소기업의 생산성, 한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 판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26만 장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조에 균열을 낼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퓨리오사 AI의 선택이 정말 심의 한 수였는지 아니면 너무 이른 자신감이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